다양한 여러 가지, 또 코가 막혀서 못 자는 아이일수록 양육증이 오래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무감각해지다 보면 이것도 수면 습관 문제려니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알잠 멤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좀 수면에 영향을 미치는 의학적인 이야기들도 한번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 아기가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기간이 길어진다면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의학적인 걱정들도 하는 분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은 대부분은 수면 교육이 잘못된 게 이유예요. 네. 의학적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그런데 혹시 두 분은 수면 교육으로 인한 문제 말고 네. 의학적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경우들을 자주 경험하신 경우가 있을까요? 이제 수면 문제가 있다고 해도 사실 양육자가 의학적인 문제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실 먼저 병원에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수면 코치들은 의학적인 문제로 인한 수면 문제를 저희가 상담하는 일은 사실 흔치는 않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야 알게 됐는데 수면 무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아데노이드의 증상이 성인 때 생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쌓여와서 성인 때는 더 심각한 문제를 지금 초래하고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조기에 발견을 하는 게 정말 매우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고, 제 주변에 같은 비슷한 또래 육아를 하고 계신 부모님들이 있다면 만약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가 있다면 바로 가서 전문가와 상의를 하도록 좀 제안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사실 알레르기성 비염 정말 많잖아요. 많죠. 그래서 알레르기성 비염은 정말 병축에도 지금 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네. 보니 늘상 코가 가렵고 막히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엄마 아빠도 점점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코가 막히면 잠을 자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억지로 잠이 들면 그것 때문에 혼란각성도 심해질 수 있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 또 코가 막혀서 못 자는 아이일수록 양육증이 오래 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엄마 아빠가 무감각해지다 보면 이것도 수면 습관 문제려니 하고 생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소장님, 이제 뭐 비염이나 알레르기가 있어서 약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이런 비염약을 계속 먹어도 되는지, 그리고 또 너무 오래 약을 많이 먹어서 걱정이 될까봐 안 먹이시는 분들도 계시죠. 맞아요. 병원에서 늘상 겪는 일이에요. 약을 그만 먹고 싶다. 뭐 어떤 분들은 불필요한 항생제를 달라고 하는 분들도 그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약을 그만 먹고 싶다. 그런데 알레르기성 질환에 대한 이해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알레르기성 질환하면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아토피성 피부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치료를 해가지고 확 낫게 하는 병이 아니고 관리해가는 병이라고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네. 자기 체질이 말하자면 알레르기성 체질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관리해야 돼서 지금 증상이 별로 안 나타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하고,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면 어떻게 하고, 아주 심해지면 어떻게 하고, 이런 플랜을 짜가지고 관리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가 아니고, 증상이 약하면, 늘 지속적으로 증상을 갖고 있는 아이들은 증상이 약하면 어떤 약으로 관리하고, 거기서 증상이 심해지면 어떤 약으로 관리하고, 이런 플랜을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중에 이 병원에서 처방을 받을 수 있는 약들은 다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약은 이 정도까지 먹어서 문제가 없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양약은 몸에 해로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약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어떤 불안을 갖고 있다 보니 알레르기성 비염은 사실 증상이 좀 약할 때 약을 먹었으면 약 하나로 해결이 될 건데 심해질 때까지 기다려가지고 결국 호르몬제까지 먹게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 점도 좀 생각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항히스타민제나 이런 약을 먹었을 경우에 더 못 자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이들마다 민감도가 많이 다른데요. 대표적으로 콧물이 덜 나오게 하는, 덜 흐르게 하는 항히스타민제는 잘 졸리게 하는 약은 맞는데 민감한 아이들의 경우에는 깊은 잠을 못 자고 계속 얕은 잠에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다가 혼란각성 때문에 울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코막힘 약으로 주로 쓰는 약 같은 경우에는 민감한 사람은 잠이 안 와요. 비염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호르몬제를 쓰게 되는데 호르몬제는 정말 잠이 안 와요.
네, 그것도 뭐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약을 먹어서 못 자는 경우가 있다면 그걸 한번 체크해 보시고 의사하고 상의를 좀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유, 이 아이들이 약 때문에 그러는지 증상 때문에 그러는지 진짜 수면 습관의 문제인지가 엄청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양육자가 아이를 기를 땐 참 민감해져야 되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근데 민감하다는 게 말은 쉽지 내가 편안하지 않으면 민감하기는 그럼요. 어렵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아이를 양육할 때는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 우선 내가 좀 편안하게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제일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참 오늘 이제 비염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비염이 수면에 진짜 지장을 많이 줄 수 있어요. 네. 비염이 아이가 늘상 달고 있는 거고 우리 아이는 코에 항상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주치의를 정해서 주치의와 늘 상의해 가면서 치료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의학적인 문제가 수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시리즈 1탄으로 비염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런 문제가 다 있다면 여러분 우리 알잠앱에서 알잠 닥터를 찾아서 같이 상의를 해보시면 비염에 대한 것도 의논을 할 수 있고 수면에 대한 것도 같이 의논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꿀잠은 알잠!